기다렸다는 듯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철쭉들. 들녘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기농을 고집해온 장흥 용산의 백작골에서도 올 한 해 농사가 시작됩니다. 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손님들도 찾아왔는데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운주마을. 쇠똥구리 유기농 장목반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0년 전부터 유기농 장목반이 꾸려져 친환경 오색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운주마을에도 모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살고 논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농은 땅이 제일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한 14년 정도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7년 지난 8년째부터 아무것도 투입을 하지 않아도 일반 관행농 화학 비료를 사용한 농사 대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네, 수확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자연의 힘이 위대한다. 자연 재배를 하고 있는 송광일 씨의 고구마 밭인데요. 송광일 씨는 하우스에서 자연 재배를 합니다. 비가림막 아래 고구마 밭은 잡초가 거의 없는데요. 가림막이 벗겨진 곳은 차이가 납니다. 가림막 없는 곳은 화분과 잡초가 무성합니다. 비가림막이 없는 고구마 밭에서 잡초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제법 큰 뿌리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비가림막 아래에서 자란 잡초는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두 뿌리를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온실 자연재배 연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송광일 박사. 그는 고구마 밭의 잡초를 환경에 따른 우세 품종의 자기보호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재배 토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고구마가 얘들을 못 키우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분과 특성이 뿌리가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염뿌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드는데 이 땅 껍질에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2차 대사 산물이 얘들이 뿌리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가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식물에서 나오는 2차 대사 물질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빗물에 2차 대사 물질이 씻겨나가면 잡초는 방해받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송광일 씨가 직접 키우고 있는 복숭아 밭입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가득 열렸는데요. 이 복숭아 밭도 자연 재배로 농사 지은 곳입니다. (20년) 동안 인공적인 비료나 농약을 전혀 하지 않은 땅인데요. 자라난 잡초를 베어 퇴비로 쓰는 것이 복숭아 재배의 전부입니다. 자연에 있는 숲속에 있는 숲에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우리가 인간이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크고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과일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짓는 농사가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먹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농장 안팎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자연 재배로 키운 복숭아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시식회 날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는 인기리에 다 팔렸습니다. 무항생제로 키운 친환경 돼지고기까지 건강한 음식들의 작은 축제입니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유기농, 자연재배 농부들은 물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정성껏 농사지은 음식들도 나누고 자연재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송광일 씨의 농장은 주요 견학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온실 안에서 자연 그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과일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 9년 됐습니다. 그때 이 복숭아를 나무를 심을 때 호기심으로 갖다 심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 한 5년 뒤에 열리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안 열리더니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사과가 돼요. 복숭아 밭에서 함께 키운 사과인데요. 송 박사는 사과가 열릴 때까지 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주면 생명은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올봄 사과꽃이 만개할 때 매달려 있는 것을 우연히 찾아 찍은 것입니다. 작년에 열린 사과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달려있는 기적의 사과인 셈이죠. 이게 저도 하도 신기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겨우내 땡땡 얼었다가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서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연재배로 키운 사과들은 그 자체로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충해에도 강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송광일 씨의 자연재배 농법은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가림막을 통해서 수분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적의 사과로 유명한 기무라 씨도 직접 송광일 씨의 농장을 찾았는데요. 하우스 내의 자연재배 농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을 과일이 넘쳐나는 공판장. 각 농장에서 출하된 사과들이 저마다 모양 좋게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연재배한 과일과 일반 관행농법으로 키운 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재배로 키운 복숭아는 수확 후 4개월이 지나 수분이 빠졌지만 부패는 훨씬 늦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라서 보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한데요. 자연재배한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과를 비교해 볼까요? 농약과 비료로 키운 일반 사과와 친환경 사과, 그리고 자연재배로 키운 사과를 25도 안팎의 실온 상태에서 부패 속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사과와 관행재배 사과 모두 질소를 과다 흡수해 빨리 썩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연재배로 키운 사과는 썩은 부위 하나 없이 싱싱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분을 통제한 결과 기적의 사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재배하고 있을까요? 포도 역시 온실 안에서 인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자연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꽃이 필 때 한 번 수분을 공급한 후 일체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물 없이 식물이 자라는 게 가능한 걸까요? 땅속이 궁금해졌는데요. 정말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토양 수분이 말라있던 정도 같으면 한 13% 미만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식물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관행 농작물들은 이 정도 수분은 빨아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없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게 우리가 식물들이 사람처럼 마치 빨대를 대고 물을 쪽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류가 있는 생각이고요. 아쿠아포린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전기적으로 발생해서 전기적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자연재배 작물의 경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자신의 전기압을 더 높여 흙 입자의 수분을 끌어당겨 흡수합니다. 자연재배로 키운 포도는 당도 면에서도 월등합니다.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볼까요? 우리나라 포도가 대체적으로 14브릭스 정도밖에 당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와인을 담게 돼 와인이나 이런 거 포도주 같은 걸 담게 되면은 가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탕을 넣어야지만 와인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도 저절로 와인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당도가 나오게 되면 초파리도 안 날라듭니다. 일반 사과의 당도가 평균 10에서 13브릭스, 평균 14브릭스가 나오는 일반 포도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온 것인데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포도나무의 특성을 잘 살린 결과입니다. 전국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남 장흥. 산이 많고 가까이에 탐진강을 끼고 있어 예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탐진강의 맑은 물과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도 장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헛개농장입니다. 한반도 중남부 산악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산이 많은 장흥이 최적의 재배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이용해온 헛개나무는 잎부터 열매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약용식물인데요. 장흥에서는 이 헛개나무를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은 바다가 가까워서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약성이 더 뛰어납니다. 대략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성장은 좀 더디지만 일반 퇴비를 쓰고 직접 풀을 베어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약성이 뛰어납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헛개나무.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물질로 땅의 힘을 키운 결과 최고의 헛개나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장흥 헛개는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것들로 특히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전국적으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장흥 용산. 쇠똥구리 장목반 논을 다시 찾았습니다. 겨울에 보리 대신 논에 심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가축들이 좋아해 사료로 많이 쓰는데요. 모두 장흥소의 조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예요. 근데 저희 장흥 지역은 소가 그 장흥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기존의 소 사육 방식이 사료에만 의존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사료를 이제 먹임으로 해서 소가 훨씬 증체도 빨리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장흥 한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이 자자한데요. 수입 사료 대신 신선한 풀을 많이 주어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명품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웰빙과 힐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웰빙과 힐링의 시대의 친환경 농업은 어떤 시대의 대세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도 외면받으면 농촌 죽어가고, 그리고 농민들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친환경 농업은 이 시대에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농법이다,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시내를 가로지르는 탐진강은 장흥의 중요한 자산인데요.
해마다 이 탐진강 수변공원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립니다. 친환경 웰빙을 추구하는 장흥에서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축제를 만들었는데요. 장흥 물축제는 6년 연속 남도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흥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특구, 토요시장입니다. 장이 열리던 장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장터 골목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장흥 표고버섯과 함께 다양한 장흥 특산품이 장터에 모이는데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토요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바로 장흥 한우입니다. 친환경 먹이로 정성껏 키운 명품 한우를 맛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장흥을 찾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우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장흥 삼합인데요. 장흥에서 키운 친환경 한우와 표고버섯, 그리고 청정해역에서 잡은 키조개가 들어가서 장흥 삼합이라는 고유 명사가 탄생했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만 들어갔으니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입니다. 여기 장흥의 고기가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소를 키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서울에서 왔는데 고기 맛이 좀 차별화되고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가격도 저렴해서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장흥 한우는 행복합니다. 널찍한 초원에서 친환경 먹이를 먹고 자라니 고기 맛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볏짚이나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사료에 비해서 사료를 이렇게 적게 먹고 하는 편이라서 마블 같은 거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맛도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렇게 깊은 맛이 더 많이 납니다. 이게. 장흥 한우와 토요시장에 사람이 몰리면서 장흥의 주요 관광지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장흥 대덕에 자리한 천관산 도립공원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깊은 계곡, 맑은 물.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확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장흥 억불산 자락에 자리한 편백숲 우드랜드는 사계절 내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수십 년 된 키다리 편백나무들이 몸에 좋은 피톤치드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삼림욕과 함께 목재문화체험관과 생태건축체험, 그리고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을 치유하는 공간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정남쪽을 상징하는 정남진 전망대도 장흥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농사가 한창인 쇠똥구리 유기농 장목반론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친환경의 상징, 쇠똥구리 조형물이 손님을 맞습니다. 넉넉한 햇살을 품은 벼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예전 60, 70년대 우리네 농촌 풍경 그대로입니다. 오랜 노력과 정성으로 땅과 자연을 살린 사람들. 그 노력의 결과는 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연재배농 송광일 씨의 논에서도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복숭아나 사과처럼 벼 또한 자연재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면 탄력이 얼마 좋냐면 거 갈 때면 탄탄해요. 느낌이 틀려요. 거 갈대 수준이에요. 갈대 수준. 자연재배로 키운 벼는 포기가 적은 대신 줄기가 튼튼합니다. 일반 관행농법의 벼와 비교해보면 줄기가 확실히 튼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재배에서는 뿌리를 엄청 튼튼하게 내려요. 이 내리는 이유가 모든 식물은 첫 번째 이유가 건조, 물이 수분이 얼마나 되느냐고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질소가 땅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뿌리 양이 적어지고 작아지고 그런데 이 땅 자체는 질소가 적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뿌리를 많이 내리죠. 잡초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자연재배를 통해 논의 수중 생태계도 살아났는데요. 일반 논에서는 보기 힘든 잠자리의 우렁이까지 논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투입하지 않은 논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태양과 물만으로 벼가 자라고 있는데요. 덕분에 벼의 면역 기능도 향상돼 병충해 없이 잘 자랍니다. 모든 생물은 땅에서 자랍니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땅속에 유익한 균이 많이 있다는 얘긴데요. 1g의 흙에는 1억 마리에서 많게는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흙 속의 미생물은 식물을 키우고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비옥한 땅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 미얀마를 대표하는 상업도시 양곤입니다. 2005년까지 이곳은 미얀마의 수도였는데요. 미얀마 제1의 불교 사원인 쉐다고는 미얀마인들에게 생전에 한 번은 찾아야 할 성지이기도 합니다. 국민 8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인들에게 종교와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양곤의 노천시장. 미얀마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끈기가 없이 훌훌 날아가는 인디카 계열의 쌀로 국수로 먹거나 볶음밥을 해서 먹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인 해호 지역은 화훼 농사를 비롯해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땅이 죽어가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보호장비도 없이 하루 종일 독한 약을 치는 작업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미얀마 농업의 어두운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감자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0일. 그동안 무려 15차례나 농약을 합니다. We grow potato, we have a lot of beds. And growing season, we grow the potato at the time we have the cut one. Every farmer, they want to know how to protect the bacteria wilt. They know leaf blight, how to protect, how to spray, they will know. But bacteria wilt is they don't. Yeah, sure, so you have to reduce the. It's very expensive. Expensive, but yeah. also this is not good for no one. Yes. 전남대 친환경연구소에서는 농약 대신 키틴 미생물 농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잦은 비로 키틴 미생물이 감자에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기 시즌은 현재 상태로서 우기 시즌은 별로 그 GCM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도 실험을 해봤는데 건기 시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시즌인데 건기 시즌에 더 적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만 농약의 박테리아가 내성을 가져 해호 지역의 감자 수확량은 점점 떨어지고 품질도 좋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은 어떤 상태일까요? 10년 동안 하우스 재배를 했던 땅입니다. 밭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압력계를 꽂아봤습니다. 지금 안 들어간 지점이 경관층입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층 깊이가 10에서 10, 20, 한 4, 5cm 정도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압력계 측정 결과 땅 표면에서 20에서 24cm 아래 경관층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경관층은 물 빠짐이 나쁘고 뿌리 성장을 억제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농 활동을 하면서 비료나 영양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녹아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에 녹아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경관층에 도달하면은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염류가 직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류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염류 장애를 일으키고요. 작물에 염류 장애가 나타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관층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땅을 파봤습니다. 25cm 이상 파내려가자 경관층이 나타났는데요. 색깔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선 위가 현재 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경작층, 그리고 그 아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경관층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재배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어떨까요? 한참을 파내보지만 딱딱한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경관층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작도층이고 여기 원토층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땅.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과다한 비료 사용과 무분별한 경운이 행해지고 그 결과 땅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줄여 땅을 살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키틴 미생물 농법. 들어보셨죠? 키틴 미생물을 이용해 8년째 한라봉 농사를 짓고 있는 신경식 씨. 갑각류와 곤충의 외피에서 얻은 키틴분해 미생물을 직접 배양시켜 그 액을 한라봉에 살포합니다. 한 달에 2번 키틴 미생물을 한라봉 나무에 충분히 뿌려주는데요. 다른 농장에 비해 작물의 성장도 2배 이상 빠르고 해충의 피해도 없습니다. 같은 3년생 나무인데 키틴분해 미생물을 사용한 쪽은 열매가 훨씬 크고 실합니다. 땅이 살면 그 땅에서는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과 가축이 함께 사는 공생의 장이 됩니다. 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무에는 지금 응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응애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그 엽록소가 없어지고 엷은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나 키틴 분해 미생물을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살포를 하고 관주를 하게 되면 모든 해충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생물 농법을 연구하고 있는 전남대 친환경연구소. 식물 뿌리에 기생하는 선충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선충들이 키틴분해 미생물의 공격을 받고 활동을 멈추더니
24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곰팡이도 키틴분해 미생물 쪽으로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어떤 농약도 필요 없겠죠. 땅속으로 들어간 미생물은 직접 선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뿌리에 흡수되어 여러 대사물질들을 만들어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젤라틴, 키틴분해 미생물은 식물의 잎에서도 작용합니다. 잎 표면의 병원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잎 속에 흡수돼 식물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대량 배양되는 동안 이 미생물들은 많은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사물질은 식물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물은 매우 건강하게 농약이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농약으로 우리는 아주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한 고추 농가. 이곳에서도 7년째 키틴 미생물을 이용해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인근 고추밭은 탄저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두 개의 고추밭.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눈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흙 속에 미생물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떼어내고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키틴 미생물을 투입한 친환경 고추밭은 뿌리부터 달랐는데요. 초록빛이 선명한 부분이 키틴 미생물입니다. 뿌리 끝에 유용 미생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생물과 뿌리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건강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뿌리 겉표면이 키틴 미생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분석하기 위해 다시 희석해서 배양을 해봤는데요. 키틴 미생물로 키운 고추의 뿌리에서 유용 미생물이 무려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을 자주 살포한 토양에서는 유익균이 관행 토양에 비해서 약 20-30배가량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균들은 파이토프소라 캡사이시, 즉 고추 역병균의 생육을 보신 바와 같이 매우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균들이 많이 토양 중에 분포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고추의 병을 방지하고 농약 없이 작물의 생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땅도 생명력을 잃어갔는데요. 유익균이 많은 토양일수록 건강한 땅이고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기농 1세대로 손꼽히는 충북 괴산의 흑살림. 일본에서 미생물을 수입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토종 미생물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한 이태근 박사. 유용 미생물을 찾아내 배양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광합성 미생물을 연구 개발해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까지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논에서 요균을 분리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나 이런 쪽에 쓰고 있는데 이 작물에다가 이 균을 쓰게 되면은 뿌리 발육이 굉장히 좋아져요. 또 이 미생물은 그 과체류 중에서 빨간색 띠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런 빨간색 띠는 과체류에다가 이 친구들을 주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역할에 의해서
그 붉은색이 더 붉게 되는 거죠. 미생물 농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전통 농법과 닮아 있는데요. 땅에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쌀의 영양과 풍미까지 더해줍니다. 이제 토종벼는 옛날부터 이제 소위 그런 우리가 뭐 누룽지 맛, 옛날 쌀은 누룽지를 많이 해 먹었잖아요. 누룽지 어떤 향 이런 게 사실은 지금도 이 토종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어보면 훨씬 그런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향, 또 맛, 찰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미생물은 각종 해충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흙과 공생하면서 땅의 힘을 키워줍니다. 진짜 흙냄새. 네. 이게 이제 그런 방생균 냄새라 그러거든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뿜어내는 방선균은 땅의 면역력을 키워주는데요. 결국 유기농의 성공은 흙이 살아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생균이 많은 이제 흙이 되면은 그런 병이 들어오더라도 흙 자체의 이 방생균이 이제 그걸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전남 담양군 대덕면 산자락에 자리한 단감밭입니다. 34년 동안 야산을 일궈 살아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올해도 땅은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집한 결과 단감밭의 토양은 건강해졌는데요. 무엇보다 미생물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여 부분까지 이렇게 유기물들이 가서 이렇게 토양 개량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병해충이 훨씬 줄어들고요. 나무가 또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예전 그 비료를 주다 안 줄 때 그때 바로보다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이곳에서는 밭을 따로 갈아엎지 않고 단감나무 아래 귀리를 심었는데요. 이 귀리가 토양 개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귀리가 이제 나다 보니까 가을에 지금 뿌리가 이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봄에 성장을 하게 되면 5, 6월 달은 3, 40cm 이렇게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주지 않아도 이 귀리 뿌리에 의해서 토양 개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리 따라서 또 미생물도 들어가고 뿌리가 썩음으로써 유기물 축적도 되고 공급도 넓어져 가지고 그런 토양의 삼상이라는 게 다 갖춰지는 겁니다. 땅심을 유지하기 위해 귀리를 심어 미생물이 땅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농장의 성공 비결입니다. 체질적으로 굉장히 민감성 체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염된 걸 먹으면 두통이 있다든가 소화를 못 시킨다든가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셔요. 잡숴보시고 너무 좋다고 제가 이감 먹고 너무 속이 편하고 또 다른 음식 먹고 속이 편하지 않을 때 이 가물을 먹으면 소화제처럼 속이 편해진다고 그랬을 때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또 찾는다는 나상채 씨의 단감. 맛은 물론 영양 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친환경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으로 키운 단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단감을 인공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었는데요. 가루 상태에서는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죠.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말린 가루를 물에 희석시킨 후 골고루 섞어보았습니다. 재배법에 따라 단감의 기본 성분은 물론 몸에 좋은 기능성 영양 성분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보기로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기 재배된 단감과 일반 재배된 단감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기 단감이 탄닌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탕닌 같은 성분은 숙취 해소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항산화효능 같은 걸 나타내기 때문에 참 좋은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단감의 경우 기능성 영양 성분 함량이 더 높았는데요. 항암, 항균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탄닌계 폴리페놀 성분이 일반 재배한 단감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땅의 힘을 키워 재배한 자연농법의 성과는 벼농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수가 한창인 이 논은 송광일 씨의 자연재배 논인데요. 추수를 앞두고 인근 논들의 입마름병이 번졌지만 이 논의 벼는 건강하게 잘 익었습니다. 일반 논의 벼와 비교해보면 색깔 차이도 확연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업도 대량 생산이 아닌 가치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료를 넣지 않고 땅과 작물의 힘만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다른 논에 비해 수확량도 더 많아졌습니다. 국내 유기농법의 시작을 찾아 전남 보성군 벌교를 찾았습니다. 가을 거지를 앞둔 논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논의 색깔이 황금빛이 아닌 검은색이네요. 검은 쌀, 흑미를 키우는 논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 벼농사를 지었던 농부 고 강대인 씨의 논인데요. 부인 전향순 씨도 그 농법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에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것들을 줍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쓰는 게 있어요. 목초에 가고, 그 다음에 마늘을 발효시킨 발효에 가고, 이거 이제 농사용 백초액은 90여 가지가 들어가는 발효 원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식초를 항상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반석을 항상 옆면 살포할 때나 논에 이렇게 밑거름으로 할 때 또 넣어주고요. 상토 만들 때도 항상 쓰거든요. 근데 맥반석은 이렇게 식물이 강하고 빳빳하게 또 이렇게 짓무르거나 이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34년 전부터 일체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벼는 튼튼하기만 합니다. 강대인 씨는 화학 비료와 제초제 대신 오리와 우렁이 그리고 숙성된 왕겨를 사용한 친환경 농업의 원조입니다. 키우는 이의 정성을 알았는지 벼들도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와 열정으로 땅과 자연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유기농 강대인 씨의 논에는 화학 비료 대신 쌀겨나 왕겨 등 쌀을 뺀 나머지가 자연 비료로 쓰입니다. 벼는 벼 자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벼집, 왕겨, 또 쌀 방아 찍을 때 나오는 쌀겨, 이것을 벼가 제일로 좋아해서 그걸 이제 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서 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되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앞에 물이 한번 쪄버렸거든요. 큰 비가 와갖고 그래서 많이 떠내려가 버려서 없는데 그렇잖아 많이 번식이 됐을 거예요. 농약이 빠진 논에는 벌써 벼에 이로운 물풀이 생겨나고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장독대에 항아리가 많은데요. 한 집안의 음식 맛을 결정한다는 장독대에 이 집안 최고의 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이어온 시간장입니다. 시간장. 이 150년 된 간장, 시간장을 지금 종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 강대인 씨의 뜻을 따라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전향순 씨. 그녀의 장독대에는 시간장 말고도 벼를 키우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꺼내야 돼. 돌이 들어가가지고. 그 누른 망이랑 들어가 버렸어. 이게 마늘을 까고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깔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제 떼봐.
이 마늘 발효액도 유기농법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국내 유기농법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농부 강대인 씨. 그의 유기농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농장에 마련된 친환경 교육관을 찾고 있습니다. 논에서 수확한 벼는 농장의 자가 정미소에서 도정 과정을 거쳐 판매용 쌀로 포장되는데요. 유기농법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오색 쌀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강대인 씨가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생산에 성공한 오색미는 동의보감도 인정한 기능성 쌀인데요.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흑미부터 클로로필과 칼슘이 다량 함유된 녹미와 정미까지 하나같이 약용 성분이 풍부한 쌀입니다. 오색미는 쌀의 브랜드화를 통해 유기농업의 성공 모델로 손꼽히는데요. 우리 농업에도 무지갯빛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흥 쇠똥구리 유기농 장목반의 논에도 황금빛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녘마다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을 보니 올해 농사도 풍년입니다. 유기미생물로 땅은 살아났고 그 땅에서 자란 벼들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벼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데는 제 눈으로는 많은 게 아닌데요. 이 정도는 있습니다. 이 정도도 없이 친환경 한다라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감소하고 수작업으로 다 처리해야죠. 보통 땅이 제대로 복원이 되려면 최소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만이 땅의 어떤 본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고요.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일반 농법 대비 그렇게 수확량이 크게 이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살아난 땅에서 자란 벼들은 유기미생물을 통해 더 건강해졌는데요. 뿌리가 깊고 병충해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예전 백자도요지가 있었던 장흥 용산의 백자골인데요. 산속에 자리한 오지지만 임진왜란 무렵부터 벼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는 논에서는 오색미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의 끼니를 해결해준 고마운 땅인 것입니다.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볼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변화, 또 우리 앞으로 이 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천 년 살아왔지만은 또 앞으로도 수천 년 가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땅을 가꾸고 흙을 가꾸고 물을 가꾸고 환경을 살리는 것이 이 유기농업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하신 분일수록 어떤 철학적인 신념이 있어서 땅을 살리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지속되면 다음에 돈은 이제 소비자가 인정해주고 기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줬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봅니다. 장흥 백자골에서는 수백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옛날 그대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땅의 힘으로 농사짓는 조상들의 농법은 지금의 친환경 유기농법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쌀은 고대 전통미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출하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귀한 쌀답게 생산부터 마지막 포장까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농업을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해야 할 지금,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땅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유기농업이 이제 우리 농촌의 미래입니다.